그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27회 시험을 대비를 해서 저와 함께 이제 부동산 세법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세법 과목은 공시법령 및 세법이에요. 공시법령. 그래서 우리 이제 과목 자체가 공시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세법인데 그냥 세법을 그냥 세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요. 부동산과 관련 없는 건 공부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자동차세라든지 또 뭐 담배 소비세 이런 거는 공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 우리 한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내는 세금, 뭐 취득세가 있다든지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있고 부동산을 팔면 내는 양도소득세.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잠깐 과목 소개를 좀 할게요. 먼저 우리 공시법령은 이제 공시법령 선생님께서 잘 저기를 해주실 거고 여기서 문항이 24문항이 나와요. 요게 한 과목이죠. 그래서 이게 세법이 16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과목인데 세 과목에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이 공시법령 세법은 이렇게 합해서 한 과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락을 따질 때도 요 공시법령과 세법을 합해서 과락을 따지고 이럴 때는 거예요. 공시법령을 다 틀리고 이걸 맞았다. 16문제 맞았다. 그러면 40점 득점이 되죠. 40%를 득점한 거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세법을 다 틀리고 이거 맞았다. 그럼 60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기초 입문서가 있고 기본서가 또 나올 거고요. 앞으로 문제집이 또 나오겠죠. 나오는데 교재 순서는 똑같습니다. 순서는 먼저 보면 제1편에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총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조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모두 조자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요. 조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조세가 뭔 뜻인지 이상하다 그럴 때는 그냥 세금 그래요. 세금의 총설적인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총설적인 이론. 그럼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총설적인 전체를 세금이 뭔지를 그런 이론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뭔가 보면요. 세금은 여러분이 내잖아요. 어디다 내요? 국가한테도 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에다 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작은 지방자치단체 있죠. 특별시라든지 광역시가 있고 그렇죠. 또 시, 군, 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총설적인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2편에 보시면 2편을 보면 뭐가 있는 거면요.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는 지방 말 그대로 이제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3편에 나오는 게 뭔가 있는가 보면 3편에는 국세예요. 그럼 어디서 받는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받는 세금.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이 따로 있고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보면요. 여기에 또 제1장이 있는데 제1장에 뭐가 나와 있나요? 취득세가 나와 있어요. 취득세.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안에 나와 있는 게 취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세 안에. 그 다음에 2장에 나와 있는 게, 제2장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보통 우리 등기를 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등록 면허세를 낸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자가 되면요. 중개업을 하면 면허를 받게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부터 면허를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등록 면허세를 낸다라는 거죠. 등록 면허세를 낸다. 그 다음에 제3장에 나와 있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금은 취득세거든요. 취득세는 자동차를 사도 뭐를 내나요? 취득세를 내게 되죠. 자동차를 사도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아파트를 내가 한 채를 샀다. 그래도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뭐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또 어떤 빌딩을 갖고 있다. 그래도 뭐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사면 내는 거고,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거. 이제 우리 편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을 때 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보유와 관련된 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유와 관련된 조세. 갖고 있을 때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우리 기초인문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서에는 좀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목적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기본서에도 구색을 맞춰놓고 해서 넣는 거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건 생략을 하고요. 제3편에 나와 있는 게, 3편에는 제1장에 뭐가 나와 있는가 보면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한 0.3% 정도만 낼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투기 목적으로 사놓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극히 일부만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폐가 좀 상당히 좀 걱정되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제 2장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제 소득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를 해서 뭐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 뭔가 보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해서. 그러면 요거는 팔 때, 취득은 살 때, 그렇죠? 재산세는 뭐예요?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살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팔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이것을 그러면 부동산하고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관련 소득세. 여러분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은 돈을 번다라는 거죠. 우리 소득은 사업해서 버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서 버는 양도소득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가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하면은 임대료 받는 게 있겠죠. 그 임대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져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부동산을 팔긴 팔지만, 그때는 부동산을 팔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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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팔기 전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양도소득은 우리가 가끔가다 부동산을 팔면 소득이 생겨서 낸다 그래서 이건 양도소득은 가끔가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서 8세대 저 신축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요. 그것은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주택 신축 판매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를 내는가 보요.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보요. 부동산 임대를 해서 받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거 져서 팔아서 버는 그 사업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죄송합니다. 세법 과목 자체는 제목을 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한 번쯤 사보신 분들 다 이런 것들은요.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민법이라든지 부동산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세법 과목 같은 경우는요. 세법 과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법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수 문제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산수 문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산수 문제가 나오면 더하기 빼기 정도. 뭐 나누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그 세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세금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억지로 배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장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내가 아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그렇죠?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죠. 그럼 부동산을 사면요.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되죠. 걔를 취득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요새 유행하는 거 있대요. 골드바. 금괴를 하나 샀다. 그럼 금괴를 사면 그거를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취득세를 내나요? 안 내요. 그렇죠. 뭐 TV도 요새 좋은 거 1000만 원 넘는 TV도 있잖아요. 중고차 200만 원짜리 샀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TV를 1000만 원짜리 샀다. 그래도 취득세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법에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공부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나요? 아니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요. 그러면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를 할 때 꼭 이렇게 출제될 때 어떻게 되는가 보군요. 공부를 좀 몇 군데 빼먹고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아주 골고루 출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에서 출제되는 게 7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여기서도 7문항을 출제를 해요. 여기서 7문항을 출제를 하고 조세 총론에서 2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2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취득세에서 3문제, 재산세에서 3문제, 등록면에서 1문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그런데 이제 항상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라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올해 시험 말고요. 이제 2014년에 본 25회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요 문항이 출제가 안 되고 여기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종합부동산세가 출제가 안 되고 관련 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작년 이제 올해가 2015년이니까 14년도 시험에서는 여기서 출제가 둘 다 안 됐었거든요. 안 됐다가 올해는 출제가 다 다시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여기는 그만큼 빈도가 떨어져요. 잘 나와도 한 문제씩이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보니까 어때요? 6문제. 여기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재산세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조세 총론은요. 조세 총론은 출제가 되면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게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요 좀 아웃라인을 보고 나서 조세 총론을 볼 건데 여기서 출제가 두 문제씩 고정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취득을 하면 취득세,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세를 줘서 임대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소득세,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는 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6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특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다른 거 대충 이런 거나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빼자.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취득세 보다 보면 등록면허세는 비슷비슷해.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슷비슷해. 어차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어떤 것을 뭐 포기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취득세 열심히 오면 이거 복습하면서 등록면허세 본다. 또 재산세 열심히 하고 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소득세인데 한번 보면요. 우리 소득이 개인이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요. 또 법인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낼 때 이래요.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벌 때도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법인에서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개인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요 개인자를 생략을 해줘요. 개인자를 생략을 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란 얘기가 나오면 누가 벌은 소득이다? 개인이 벌은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법인은 절대로 소득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이 소득이 있다면 이때는 같이 법인을 생략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소득을 생략을 해요. 그러면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뭐를 낸다? 법인세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소득세.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그것도 부동산을 팔아서 벌은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또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부동산을 임대를 했다, 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도 개인이 버는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은 뭐라고 그래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소득. 또 사업소득과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또 어디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연금을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소득이 있다면요. 이런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해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개인이 소득이 여기저기 있다.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그런 소득, 사업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되겠죠? 뭐를 내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득세는 누가 낸다? 개인이 내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낸다. 그래서 근데 취득세는요. 개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법인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죠. 개인이 부동산을 사나 법인이 부동산을 사나 똑같이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등록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럴 때 개인이 해도 법인이 해도 전부 다 등록면허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빌딩을 갖고 있다. 이건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법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전부 다 뭐를 낸다? 재산세를 낸다. 여기도 마찬가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을 법인에서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이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전부 다 뭐를 내나?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런 걸 보면은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없다. 내는 세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누구만 낸다라는 거예요? 개인만 낸다라는 거죠. 개인만. 법인이 부동산을 팔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법인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제목을 한번 보면서 아, 조세 총론에는 뭐가 나온다? 조세 총론에는 세금 전반에 걸쳐서 여기에 공통적인 거, 세금들의 공통적인 게 조세 총론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세 총론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시험을 뭐 합격하시고 2차만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민법 총칙이요. 민법 총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세 총론을 기초 입문 시간에는 굉장히 편하게 갈 건데 혹시 어려우면 요거를 다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인 걸 들어보고 나서 조세 총론을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보시고 그러면 이제 조세 총론 파트부터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할게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8쪽이 되어 있네요. 기초입문서 보시면 기초입문서를 보시면 조세의 개념, 세금이 뭔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개념 이거는요 뭐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학자들마다 약간은 틀려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만 한번 딱 묶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세 그러면 모든 세금을 일컬어서 총칭해서 조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누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면요.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 과세 주체. 이거예요.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잖아요. 하나요? 그럼 국가에서 받는 세금, 조금 전에 본 세금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받는 세금이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근데 그 구별은 조금은 하셔야 되는데 뭐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를 하고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골치가 아파요. 뭔가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큰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제주 특별자치도 또 세종 특별자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서는 이거는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뭐를 구별하셔야 되냐면 특별시, 광역시에 소속돼 있는 군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에 구 있죠.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구나 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에는 뭐가 있는가 보군요. 일반 시가 있죠. 시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군이 있어요. 시도 있고 군도 있죠. 그런데 이 시에 뭐가 있는가 보군요. 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남시, 분당구, 그렇죠? 수정구. 그 다음에 안양시에는 동안구, 만안구 이런 거 있죠. 수원시에 팔달구, 장안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가장 큰 단체인 국가에서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또 지자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을 권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나 군에서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도에서 있는 시나 군에서도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런데 일반 시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생활력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면은 뭐야? 생활력이 있는 거고 남한테 얻어서 쓰면요 생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예산 집행을 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요것은 자치구라고 얘기를 해요. 요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는 뭐라고 그래요? 자치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시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받는 업무는 해요. 근데 자기가 받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일예로서 만약에 안양시 만안구에서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그 세금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세금을 받아서 안양시에다 그대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만안구에서는 이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양시에다 타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력이 없죠. 이런 구를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것은 비자치구다 얘기를 해요. 비자치구. 그래서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구를 뭐라고 그러고요. 자치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구, 일반 시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금 중에서 국가에서 배우는 세금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교재 목차 순서 있죠. 거기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 또 소득세, 종부세, 소득세는 국가에서 받는 국세고 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보면요. 여기 취득세는 어디서 받는 거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받는가 보면요. 등록면허세는 도 또는 구에서 받아요. 도 또는 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못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구에서 받아요. 만약에 여기 강남구다. 강남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받으면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등록면허세를 받았다. 그럴 때는 경기도에서 갖는다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세금을 받아요. 받지만 그 세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다가. 그럼 여기는 심부름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낼 때 등록면허세를 내면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등록면허세를 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다 등록면허세를 냈으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강남구청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내가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냈다. 이럴 때는요. 만안구에서도 못 갔고 당연히 거기는 비자치구니까 못 갔겠죠. 안양시에서도 못 가죠. 어디서 받아야 된다고? 경기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경기도로 간다. 왜? 등록면허세는 뭐니까? 등록면허세는 도 또는 구세니까. 이게 올해 본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쉬운 것도 나와줘요. 쉬운 것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보면요. 재산세는 어디서 받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요. 시, 군, 구에서 받는다. 뭐를요? 재산세를. 재산세를 받아요. 재산을. 그리고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장사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불황이 없는 장사가 뭔가요? 불황이 없는 애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 그렇죠? 거기는 경기가 나빠도 경기가 좋아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단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돈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데는 이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보면요. 꾸준히 최일선에서 예산을 꾸준히 집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에 세금을 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어때요? 매년마다 받고 있죠.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럼 시군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예산이 거의 어때요? 증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 조금씩 올라가겠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남구하고요. 강남구하고 만약에 저기 금천구, 그냥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재산 가치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몇 배 차이랄까요?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약 23대 1의 차이가 난대요. 재산 가치로 치를 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면 그러면 재산세는 어때요 또? 재산세는 여기가 훨씬 많이 들어오고 여긴 조금 들어와. 그냥 편하게 그럴까요? 여기서 1,000억이 들어왔다면 여기는 어때요? 23배니까 2조 3천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러면 금천구 같은 데는 뭐 좋은 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민복지도 못하기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이 어때요? 남아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남구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게 돈이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특별시 안에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받아가다 보면요. 여기와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요. 재산세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특별시 이 구가 이게 몇 개인가? 25개인가요? 지금요? 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가 25개인데 25개 구가 재산세를 받으면요. 서울특별시에다가 반씩 다 내래. 반씩 내래요. 그럼 반 내면 얼마? 여기는 1조 1,500억 내야 되네? 그쵸? 여기는 금천구도 반 내니까 얼마? 500억만 내면 되네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에서 받은 재산세를 전부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세금이? 시, 군구에서 받는데 특별시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가? 50%를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누가 받는가 보니까요. 맞아, 시군구에서 받는 세금은 맞아요. 하지만 특별시 경우에는 50%를 누가 받아가요? 특별시가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에서 내는 재산세는 그 특별시에 있는 구와 특별시가 함께 받고 있다. 그래서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래갖고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이 특별시에서 이거를 다 받잖아요. 이게 특별시도 갖는 돈은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서울시 의회에서 배분을 해라. 25개 구에다가 다시 돌려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이 요새 쪽지 예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특별시에 있는 의원분들께서는 최대한 어때요? 자기 구로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겠죠. 그래야지 자기 표밭에 갖다 돈을 뿌려줘야지 다음에 또 당선될 거 아니에요. 가서 타다가 계속.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서로 어때요? 강남구의 의원들도 있겠고 금천구의 의원들도 있겠고 다 구의원들도 있잖아요. 이 의원들이 다 자기 거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다 또 싸움판 나겠죠? 자기 다 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n분의 1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받아서 25분의 1씩 너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요. 1조 1,500억을 내고 받아오는 거는 한 3천억 받아와. 그러면 자기는 돈이 어때요? 한참 줄어들겠죠. 여기는 500억 내고 한 3천억 받아와봐. 그러면 500억 냈고 한 3,500억 갖고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과세 주체. 그럼 세금을 누가 받는지는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이제요?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받는 세금이잖아요. 그런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는 세금은 취득세 그렇고 또 여기에 도 또는 구에서 받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도 못 받는데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누가 받는다? 시군구에서. 근데 특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구와 공동과세를 함께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받는 세금이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다. 그러면 다른 자들은 절대로 세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뭐 LH공사? 이런 데서 세금 받을 수가 없죠. 절대로 없다. 오로지 세금은 누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럼 내용 볼게요 한번요. 그 다음에 첫째 줄을 갖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아이고 얘들의 뭐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경비를 충당한대요. 일반 경비 충당. 그러면 세금을 과세하는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하는, 이것을 세금을 과세하는 목적이 뭐다? 일반 경비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왜 받는다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경비.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 대부분의 세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또 재산세나 이런 거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어디다 써요? 모르지. 뭐래요? 일반 경비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반 경비에 충당을 하겠다. 일반 경비에 충당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세금을 받아서 일반 경비에 쓰는 세금을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보통세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세금들은 받아서 뭐 하겠다? 일반 경비.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면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서 뭐 하겠다? 일반 경비.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받아서 뭐를 해요? 복지 예산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는가 보면 여러분이 아는 세금 중에서 교육세 있죠. 교육세. 교육세 받아서는 뭐를 할까요? 교육을 위해서 쓰겠죠. 교육을 위해서 써요. 또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써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세금도 있거든요. 지역 자원시설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 자원시설세. 이것은 뭐가 있는가 보면요. 어떤 부동산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붙을 때는 그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도로 만들 때 쓰는 그런 경비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금을 받을 때요. 어떤 목적을 받고 받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을 위해서, 교육세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는 세금이 뭐가 있나 보면 목적세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편 나누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금 30여 가지 있는 세금을 편을 나눠보는 거예요. 세금 종류가 30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방세와 국세를 한번 편을 나눠보고 또 그 30가지 세금 중에서 일반 경비에 쓰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있는가 보고 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뭐가 있는가 보고 이런 걸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눠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볼게요. 일반 경비 충당을 재정 수입 확보 등. 우리 재정 수지 이런 얘기 하나요? 재정 수지.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뭐라고 그래요? 재정. 또 우리 이런 거 있죠. 무역 수지, 경상 수지. 그렇죠? 또 가계 수지. 그러면 여러분이 가계 수지, 여러분 가계는 어떠십니까? 수입과 지출.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돈은 굉장히 많겠죠. 하다못해 공무원들 급여 나가야 되겠고, 건물 유지 관리해야 되겠고, 또 복지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지출이에요. 그거는. 그럼 수입은 뭐라고요? 수입 다 세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죠. 아니고 뭐예요? 대부분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거 갖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의 가장 큰 건 뭐다?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것을 조세국가라고 해요. 세금으로 버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그래요.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그러면 세금을 받는 이유, 목적이 뭔지 알았죠?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법률에 여러분들이 이래요. 세금을 받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과세 근거. 과세 근거가 뭔가 볼까요? 근거.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예요. 세금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어디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된다? 법률에. 법률에 있어야지만 세금을 내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 내라고 안 돼요?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확보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과세 요건, 부동산 요건이라는 건 간단해 이렇게 돼요. 요건은 뭔가 보면요. 조금 전에 취득세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 취득을 해야 돼. 일정한 행위를 해야 돼.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골드바를 사서는 안 되고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충족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거기에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러네요. 개별적인 반대급,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대가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세금을 아주 많이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조금 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국가에서 나한테 뭐를 해주나요? 더? 해주는 거 없죠.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덜 내는 사람하고 공원, 요새 뭐 공원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공원 같은 거 이용을, 그거 세금 받아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 세금 많이 냈으니까 들어가고 세금 덜 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나 덜 낸 사람한테 차별을 두지 않겠다. 뭐는가?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진짜 대가가 하나도 없죠. 대가성, 비대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무보상, 비보상성이라고도 얘기해. 보상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가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돌려주는 거 없다. 여러분들이 그 가끔가다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오죠. 소득세 누가 제일 많이 냈는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한번 발표되면 난리 나요. 다 그 사람한테 기부 좀 하세요. 각종 기부단체에서 굉장히 찾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건 없죠. 또 잘하면 뭐 그런 거나 해서 모범납세자상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더 해주는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가다 해요. 지금 어떤 공항을 통과를 할 때 VIP실을 통해서 진짜 이 검색 절차 거의 없이 그냥 그냥 무사 통과 할 수 있는 데가 정치인들이 그랬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기업인들을 그렇게 세금 국가에다 많이 내는 사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가는 없다. 대가는 없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다. 왜? 여러분이 세금 낼 때 되면은 내가 굉장히 고통을 받죠. 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다 얘기를 하고, 경제적 부담으로서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금전,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 물건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으로. 그런데 다만 현행세법은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는 물건 납부도 인정하고 있다. 물건 납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상세히 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당연히 돈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중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현금으로 안 내고 뭘로 낼 수도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목적을 좀 더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